여러분들이 이제 고른 종목들이 기가 막히게 안 가는 종목들만 골라요. 자, 그러면 내 눈을 믿지 말고 그냥 다 똑같이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수익률 최고가와 손실 최고가를 합계했을 때 수익 최고는 166%, 손실은 85%. 딱 두 배죠.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손익비가 2대 1이잖아요. 종목 똑같은 비중으로 샀다 치면 어쨌든 수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나한테 맞는 종목이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장중에 바빠. 대응을 할 시간이 없어. 잠깐 볼 시간도 없어. 예.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단타 종목이 더 빨리 수익 난단 말이지. 또 급하게 수익이 나고 재미도 있고 짜릿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익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타를 들어갔다가 대응을 못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쵸?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장중에 대응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스윙 종목 하세요. 스윙 종목이라고 해서 수익이 잘 안 나냐? 아니에요. 지금은 코스피 대형 주장이라 오히려 단타보다 스윙 종목이 수익 더 잘 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에서 장중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익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수익 매매지 저는 일주일 이상 종목 가지고 있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단기 스윙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 내가 이거 대응 안 돼 갖고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해서 그냥 찔끔 먹고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제 끝까지 최대한 많이 수익을 낼 거냐. 제가 종목 추천 드릴 때 요즘에 단타는 1차 매수, 2차 매수로 드리고 있지만 스윙 종목은 제가 손절가를 반드시 같이 드립니다. 사인 날 때 이제 같이 안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몇 분 안에 요거 이제 스샷을 보내가지고 옆에다 손절가 적어가지고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냅다 그냥 막 사시는 게 아니라 손절가와 매수가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체크를 해둔 가격보다 평단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손절을 하더라도 몇 프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추세가 안 끝난 것 같으면은 그냥 쭉 끌고 가면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부터 가장 강조드렸던 것도 손절이었고 지금도 손절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손절만 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상으로 일단 스윙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게 되면은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손절 크게 해도 5%에서 10% 이상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 수익 매매할 때는 그 매수가와 손절가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지금 가격이 이제 122,200원이죠.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좀 바로 움직일 줄 알고 사인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몇 프로까지 빠졌죠? 121,800원. 아래로 한 3% 가까이, 한 3%, 4%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매수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분할 매수 잘했으면 지금 평단 12만 원 아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모든 종목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스윙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사실 솔직히 손해 보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끝까지 가져갈 건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손절가만 이탈 안 하면 계속 우상향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맞다. 이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손절가가 날마다 변해요. 날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건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 같은 경우는 그 첫날에 이제 8만 원에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마 7만 몇천 원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손절가.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만약에 요걸 좀 버텼다. 그러면 그 다음 손절가는 8만 6천 원. 그 다음 손절가는 8만 8천 원. 그 다음 손절가는 9만 4천 원. 요런 식으로 이제 날마다 이제 손절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추세가 이어질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1일선하고 5일선이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봉상으로 3분봉의 121선은 1일선이고 15분봉의 121선은 5일선이다. 스윙 종목은 그냥 1일선하고 5일선만 보고 가져가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8만 원에 추천을 하고 그날 거의 한 92,000원까지 갔다가 그다음 날 살짝 3분 120선을 깼다가 또 이제 점심때쯤에 회복을 해서 또 위에서 또 마감을 했어요. 또 그리고 그다음 날에 갭을 떴다가 또 다시 이제 오후에 살짝 이탈했다가 또 오늘 또 살짝 위로 올라와 가지고 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일일선을 이탈을 하고 하루 이내에 다시 위로 못 올라오면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매매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현대건설 보시면 지금 분봉상으로 자, 1월 13일 날 이탈을 했어. 근데 그 당일 날 돌아왔어. 그럼 요거 손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홀딩이에요. 그 다음 날 자, 또 수익이야. 8만 원에 샀는데 또 올랐어. 자, 근데 그 오후에 또 이탈을 했어. 자, 그러면은 손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월 14일 날 이제 일일선을 이탈을 했지만 1거래일 이내라고 하면 이탈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거래일까지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아침에 또 일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얘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왔으면은 8만 원에 사가지고 저기 24%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슈팅 한 번 더 나오면 뭐 30%까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혼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굳이 이 추천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다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어디나 다 먹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셔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현대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스윙으로 들어갔지만 분봉상으로 보면 그 다음 날 만약에 우리가 버텼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오르는 척 하더니 또 일일선 밑으로 내려갔어요. 예. 그리고 또 종가에 위에 살짝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하루 정도는 버텨볼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큰 손실은 아니겠지만 하루 정도는 버텨볼 수 있겠어. 자,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 밑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은 똑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거래일 이내 일일선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평선의 흐름을 보면 얘는 완벽한 하락 추세잖아요. 밑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121선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죠? 추세가 밑에서 시작했잖아요. 14일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14일 날 아침에 만약에 아침에 갭으로 떨어져서 저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였다. 자, 이런 흐름이 만약에 한 하루 이틀 나온다 하면 일단 반이라도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분봉 5분봉으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요거 5분봉으로 보니까 지금 14일 날 5분봉을 이탈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런 경우는 아까 1분봉으로 이 3분봉 상으로 봤을 때 1차로 익절을 한 절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내일까지는 봐도 되는 겁니다. 반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제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 많이 안 빠졌어요. 한 2.2%, 3%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이 5일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은 홀딩 하는 거고, 만약에 요 밑에서 또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은 다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33만 3천 원에 추천을 했었어요. 요때입니다. 요때. 뭐 대략 7일 날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 복습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이제 3분봉의 121선을 보고 있어요. 그죠? 7일 날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수익 처리하고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갖고 계실 분들은 그 다음 날 일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 종료까지 위로 못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죠? 예, 일일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또 하루 종일 또 상승을 했죠. 또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죠? 갭으로 떠서 하루 종일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날 일일선을 깼어요. 그러고 종가를 마무리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또 갭으로 떠서 또 하루 종일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손절을 할 자리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보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그 스윙 들었던 종목 중에 아마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그 손절 사인 드린 종목인데, 자, 그 손절 사인 드리고 어떻게 됐죠? 계속 빠졌죠? 이거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이거를 종목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일선하고 오일선만 봐라. 추세를 탔으면은. 제 매매의 컨셉은 그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상승 시작인 것 같고 밑에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한번 던져보자. 근데 이제 걸렸어. 그럼 그냥 쭉 가져가는 거고,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타는 거예요.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그대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스윙 종목은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자, 제가 이제 단타 매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윙 종목은 제가 기준에 최소 5천억 이상, 그리고 1조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스윙 종목은 지금이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 옛날에 우리 작년 6월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 제대로 가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도 막 죽쓰고 있고, 대형주는 완전 뭐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죠. 거의 대부분 단타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장은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지, 원래는 대형주는 사람들 쳐다도 안 봤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소에 이제 주도주 매매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불장해도 돈 크게 못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또 단타 주도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잡주들은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지지저항, 이게 잘 안 먹혀요. 상식적으로 안 먹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 오늘 무조건 가겠다 하고 사실 추천을 드린 건데, 아침에 장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불안해 가지고 이제 그냥 뭐 정리하시고 저기 뭐 가져가실 분만 가져가시라고 하고 이제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그나마 나은데, 진짜 막 거지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좀 짜증나게 움직이는 애들, 뭐 사이닉 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흥구석유도 뭐 그렇게 깨끗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아니죠. 테라뷰, 얘도 차트가 아주 좀 악질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생각하는 그 흐름대로 이렇게 찬찬히 가는 반면에, 주도주, 제가 이제 단타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제 개인들이 막 동시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부의 그 쩐주들을 가지고 소수의 세력들이 주가를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를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은 금액을 작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타는 큰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이게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손절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한 금액들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대응이 안 되면 이건 건들지 마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이제 단타 종목을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미리 들어가 있으면은 주가를 그냥 하락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거래량 없을 때 그냥 사인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려버리는 종목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수급이 많아지면은. 자, 근데 그러면 언제 매매를 해야 되냐? 올라갈 것 같을 때, 호가창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인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막 벌써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놓치는 게 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그때 들어갔어. 제가 사인 드렸어. 급등하고 있는 거 바로 잡을 수 있는 분. 계시긴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직 수익 좀 안 나고 있는데 막 이제 단타는 수익이 잘 나니까 막 급하게 막 따라붙다가 잠깐 그냥 딴 거 하고 왔는데 막 내려가 있고, 그러면 또 손절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단타 매매할 때는 첫 번째, 빠르게 대응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냥 매매를 하지 마셔라.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을 또 많이 매매를 해보셔야 실력도 늘고 차트 보는 안목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한국 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단타 잡주들이 거의 대부분 시세를 만들어주는 이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이제 드리는 것 뿐이지, 이걸로 뭔가 이제 크게 수익을 내시라고 이렇게 이걸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의도를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시고 좀 소액으로 그냥 재미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호가창이 막 텅텅 비고 막 잠깐, 진짜 저도 이거 아까 사놓고 제가 이제 몇 개 차트 띄워드렸지만은, 사놓고 잠깐 유튜브 한 30초 잠깐 보고 있으면은 7%가 올라 있어. 씨, 뭐야? 이거 뭐 이거를 무슨 수로 따라잡습니까, 이거를?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만 앞으로 이제 장 거지처럼 변하고 이제 지금 이제 불장이지만 불장 끝나고 나면 다시 이런 단타를 해야 되니 그냥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액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타도 정리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도 몇 번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오르는 애들. 갑자기 파박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진엑스텍 오늘 12시 40분쯤에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확 빠졌어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왜 그러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2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이때 한번 확 올리고 이제 처음에 10시 40분에 한번 올리고 그리고 12시 36분에 한번 올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2시 30분에 올렸는데 자, 오늘은 운 좋게 마지막에 끝까지 올려 가지고 이제 수익을 크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줬지만 보통의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순식간에 거래량 붙으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한 3%, 5% 간다? 이러면은 계속 빠지는 경우가 10번 중에 7, 8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순식간에 막 오를 때는 일단 정리를 해라. 아시겠죠? 예. 저는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해봐야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익 종목 매매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매도가 나가더라도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딱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손절가만 지켜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손절가 이탈해서 손절을 했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또 가 위로 다시 올라왔어. 그거는 다시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손절가는 매수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이거는 뭐 큰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어떤 세력들이 자기네들 맘대로 주무르는 거기 때문에 10개 중에 한 7, 8개는 뭐 지지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냥 약간 경험과 촉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비중을 크게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실 때는 갑자기 후다닥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지켜보고 올라가는데 서서히 거래량이 막 계속 터지면서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윙 단타 종목, 매수, 매도 싸게 하는 방법하고 잘하는 방법하고 정리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단타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스윙 종목만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포기를 못 하겠다. 공부도 하고 싶고 수익도 내고 싶고 그냥 이제 진짜 대응도 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은 한 종목에 10만 원씩 다 똑같은 비중으로 그냥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고르지 마시고. 고르면은 제가 이제 골라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이 잘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매매하면서 수익이 안 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멤버십 가입하고 제 유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보고 이러시는 걸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해서 저라고 다 좋은 종목만 고를 순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른 종목들이 기가 막히게 안 가는 종목들만 골라요. 손실 날 만한 종목들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그런 종목들만 잘 고르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내 눈을 믿지 말고 그냥 다 똑같이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수익률 최고가와 손실 최고값을 합계했을 때 수익 최고는 166%, 손실은 85%딱 두 배죠.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뭐 물론 이거 뭐 100%다 똑같이 못 따라하셨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손익비가 2대 1이잖아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그냥 종목 다 똑같은 비중으로 샀다 치면 어쨌든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는 손실이 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라서 사지 마시라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다 똑같이 비중을 사시든지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면 단타를 매매를 하지 마시고 수익 종목만 매매를 하시면 이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됐죠? 리딩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이렇게 종목마다 손절가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손절 사인 드리고 수익 자주 나는 이런 거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은 종목의 기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추세입니다. 근데 이것도 종목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대형주 강세장이니까 이제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형주는요, 그냥 정배열된 종목 있죠. 5일선, 21선, 121선 정배열되고 그냥 천천히 그냥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골라도 상관이 없어요. 전고점 돌파, 예를 들면 한 뭐 60일 신고가 한 요 정도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60일 신고가 정도 이제 넘어간 종목들 초입에서 그냥 그런 종목 아무거나 골라도 뭐 저는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손절 기준이라든가 손절가 요것만 맞으면은 저는 이제 그 대형주는 요 정도 선에서 종목을 골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1조 시총 1조 이상 대형주라고 할게요. 제 검색 시기에도 시총 1조 이상 이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 대금이 충분히 여러 번 터져 줘야 됩니다. 추세가 만들어진 이 속도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가 요거를 먼저 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격도도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격도가 기울기가 더 가파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포메탈 같은 경우 얘도 지금 뭐 이격도가 노멀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이야기했었던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도 이격도가 엄청나죠. 일반 주도주 1조 미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주 잡주라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추세를 강하게 터진 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연속으로 터진 거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졌냐. 일단 요것을 기준으로 당일날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요. 관심 종목을 넣어놓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덕전자를 관심 종목을 해놨는데 얘는 잡주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대형주에 속하는 애인데 일단은 오늘 대형주인데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 치고 10%면은 추세가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넣어놨고 나우로보틱스 요거는 시총 4천억짜리죠. 근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추세가 강한 종목이라 관심 종목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로보틱스 얘도 오늘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졌죠. 요것도 관심 종목 해놨어요. 자, 현대약품 약간 이제 고점인 느낌은 있지만 얘도 오늘 순식간에 이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고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한국 PIM 얘도 오늘 상한가 갔어요. 예. 자, 이런 애들을 관심 종목으로 이제 넣어놔요. 1월 15일자로 체크해서 관심 종목에. 그러면 내일 되면 또 새로운 관심 종목이 나오겠죠. 그럼 또 이제 관심 종목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날마다 봐요. 날마다 이렇게 돌려보면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 애들은 그냥 놔두고 완전히 이제 추세가 깨진 애들은 그냥 이 관종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관종에는 차트가 좋은 애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벌써 추세가 강한 애들 그리고 하루하루 날마다 이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 빼고 다 걸러내니까 아침에 이제 9시 땡 하면 여기서 캔들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양봉인 것들은 빨갛게 움직일 것이고 이제 음봉인 것들은 파랗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봐봐야 관심 종목 몇 개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잡주도 장이 아니라서 대신에 대형주는 또 다른 폴더에다가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잡주 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면은 아 오늘을 얘가 움직일 수 있겠다. 얘 차트 괜찮네. 이러고서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거를 물론 검색식에서 이제 바로 찾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리 골라놓은 종목 중에서 보는 거죠. 자, 보통은 이제 이런 잡주들은 한번 이렇게 수급이 쭉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추세를 만든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 조정받는 과정을. 그러다가 이제 적정한 그 시기가 되면 이렇게 이제 올리는 패턴인데 이 조정을 하루를 받냐 아니면 이틀을 받냐 3일을 받냐 종목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하루에서 이틀 받는 애들은 오늘 이제 대덕전자나 나우로보틱스나 엔젤로보틱스나 여기에서 아침에 시세가 또 바로 나온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급등주 탈 때는 얘네들을 이제 바로 보고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관심 종목 삭제하는 것도 아까랑 이제 비슷해요. 제가 이제 뭐 1일선하고 5일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깨지면은 당연히 정리를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남겨놓냐 안 남겨놓냐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이제 이탈하지 않거나 옆으로 이제 흐르려고 하지 않거나 어쨌든 고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고 있으면 1일선, 5일선만 대응하면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다. 관심 종목 찾는 방법하고 대응하는 방법, 수익 매매하는 방법, 단타 매매하는 방법, 뭐 이것까지 사실 다 알려드렸으면은 더 뭐 필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지금은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올라 있잖아요.
여기서 지수 한번 삐끗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이다 보니까 저도 좀 길게 들고 가고 싶어도 못 들고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대응을 타이트하게 하시고 오늘 못 벌면 어떻습니까? 또 다음에 벌면 되지. 그리고 뭐 국장에서 못 벌면 어때요? 예, 미장에서 벌면 되지. 뭐 오늘 얘기한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